이야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의 한 아파트가 있는데요. 거기 직원인 로널드 벤자민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쪽에 뭐 프런트 데스크 직원 같은데요. 이분이 새벽 4시경에 야근을 하셨네요. 네. 휴식을 취하려고 하는데 저쪽에 아파트 바깥쪽이죠. 우리나라로 치면 뭐 정원이라든가 뭐 아니면 마당이라든가 이럴 텐데요. 거기서 시체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로날드란 분은 그 시체가 가짜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로날드란 분은 그 시체의 얼굴이 고무 마스크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고무로 이렇게 얼굴에 마스크를 씌운 것처럼 또는 마네킹처럼 보였던 거죠. 그래서 그때가 만우절이었었나 봐요. 그저 누군가 만우절 장난을 한 거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저 마네킹이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렇게 그냥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다가 다른 일꾼이 새벽 6시 30분쯤에 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그 시체를 발견하죠. 그래서 이 로날드란 분은 그냥 누가 장난친 거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조금 더 흘러서 이 로날드란 분이 신문 배달하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청해서 그 시체를 쓰레기통에 넣습니다. 물론 누가 장난친 마네킹 정도라고 생각하고 넣는 거죠. 하지만 사실 그 시체는 16층에서 떨어진 진짜 시체였어요. 오전이 되어서야 자니 윌리엄이라는 아파트 직원이 쓰레기통에서 시체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합니다. 그렇게 해서 경찰이 출동하고 사건이 정리되는데요. 다행히도 로날드는 죄가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행이죠. 이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경찰은. 그래서 경찰들은 벤자민이, 즉 로날드 벤자민이 정말 그것이 시체가 아닌 마네킹이라고 믿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말을 믿어준 거죠, 정황상 봤을 때. 하지만 이 로날드 벤자민은 자신이 9년 동안 몸담아왔던 그 아파트 직원 일에서 그만 해고되고 맙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죠. 정말 난 그게 사람인 줄 몰랐어요. 만약 진짜 사람인 줄 알았다면 경찰에 신고를 했겠죠. 매니저와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알리고요. 하지만 이미 후회해봐야 늦었죠. 어이없는 실수를 저지른 건 사실이니까요.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 실화사건, 로날드 벤자민의 이야기였습니다. 네, 첫 번째 이야기 간단하게 해봤고요. 제가 이야기하는 동안 바운스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JHP님,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재택근무 하시는군요. 네, 다행이네요. 수기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음, 늘 힘내는 댓글 달아주셔서 수기님들 감사한 마음이고요. 네. 그러니까 뭐 그 만우절에 뭐 우리나라도 장난 뭐 치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쪽은 더 심각하게 하는지 그냥 그런 장난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하마터면 운이 없었으면 감옥에도 갈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도 경찰이 이 로날드란 분의 말을 잘 믿어줘서 그것까지는 안 됐는데 안타깝긴 하죠. 네. 전혀 아파트 직원 일을 그만둘 생각이 없었는데 그를 그만두게 됐으니까요. 난영님 어서 오세요. 네. 라이브에서는 정말 오랜만에 뵙네요. 한 3주 정도 된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반갑습니다. 네.
물 좀 마실게요. 네. 그래서 설마 하고 그냥 쉽게 넘어갔던 것이 네.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아, 만세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뭐 성인 되면 누구나 다 일이라는 걸 하지만 또 똑같은 일을 할 때 매너리즘에 젖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하다 보면 그냥 느슨해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 로날드란 분은 참 안타깝네요. 직업을 잃어버렸으니까. 아, 바디님 안녕하세요. 네. 아, 그쪽은 비가 많이 내리는군요. 네. 제가 사는 곳은 천둥번개 조금 치고 비가 조금 오다 그치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바깥을 커튼으로 가려놔서 비가 오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비가 언제 와도 이상하지 않은 날씨입니다. 지금 제가 사는 것도. 네. 그래서 그 안타까운 아파트 관련의 이야기였고요. 네. 그래도 잘 이해가 안 가기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 팔이나 다리 같은 거 보면 좀 티가 나지 않나요? 가까이 가서 보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아, 그죠, 만세님 춥죠. 그래서 제가 집에 이제 6월이 다 되는데 난방을 해야 되나? 라는 생각까지 했다니까. 아, 힐베르토님, 어서 오세요. 오늘은 사무실이군요. 네네. 채팅 참여가, 네, 그래도 와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 힐베르토님, 네, 재밌게 즐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참, 상상도 못했던 일이겠죠. 그 아파트 관리인은 그런 식으로 해서 본인이 9년 동안 몸담았던 일을 그만두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네. 아이고, 만세님, 감사합니다. 네, 늘 재밌게 듣고 계세요? 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만세님 후원해주신 금액은 채널 발전을 위해서 소중하고 귀중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만세님, 감사합니다. 네. 또, 얼마 만에 또 채팅 참여해주셔서 또 후원까지 해주시니 너무 감사하네요. 네. 자, 그러면 오늘의 또 두 번째 이야기 한번 가볼까요? 네. 두 번째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우리 소리님들 중에서 다이아몬드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계실 것 같은데요. 네, 굉장히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어떤 그 다이아몬드의 이야기예요. 네, 자 지금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인도의 한 광산에서 채굴된 곳으로 보이는 다이아몬드가 하나 있어요. 일명 호프 다이아몬드라고 불리는 것인데요. 이 다이아몬드가 팔리고 팔리다가 언젠가 한 조각상의 장식으로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도둑이 그 조각상에서 이 다이아몬드를 훔칩니다. 그런데 이 다이아몬드에 저주가 있었는지 이분은 굉장히 불행한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다이아몬드를 훔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요. 그래서 이 일을 시초로 해서 그 후에 그 다이아몬드를 소유하거나 심지어는 만진 사람들조차도 굉장히 불운하게 죽어갑니다. 람발레라는 공주가 있는데 이 공주는 프랑스 공주였나 봐요. 프랑스 혁명에서 죽고요. 물론 이 다이아몬드를 소유했었기 때문이죠. 네. 또 상인인 장이라는 사람은 야생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분들이 다 지금 다이아몬드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 외에도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 다이아몬드 때문에 불운을 겪게 돼요. 얘를 갖게 되면 그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그 반지처럼 어떤 불행을 겪게 되는 거죠. 그렇게 쭉 세월이 흐르다가 다행히도 1958년에 해리 윈스톤이라는 미국의 보석상이 이것을 구입해서
스미소니언 박물관에 기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저주가 아직까지는 안 생겼다고 하네요. 네. 오늘의 두 번째 이야기, 다이아몬드와 관련된 저주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해 봤습니다. 실화 사건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이야기 간단하게 해봤고요. 네. 특히 이 다이아몬드에 대한 저주랄까, 뭐 얽힌 사연이랄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워낙에 사람들이 탐을 내고 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이러저러한 사건들도 많이 생기고 이러저러한 이야기도 생기고 또 저주와 관련된 이야기들도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정님. 그 다이아몬드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주로 이제 저주 걸린 물건들로 많이 나오는 것들이 뭐 침대, 뭐 아니면 뭐 가구, 그리고 뭐 사람이 자주 이렇게 갖고 있는 물건들이 있죠. 뭐 현대에 들어와서는 뭐 핸드폰에도 저주가 걸렸다. 이상한 문자가 계속 온다. 뭐 이런 저주 아닌 저주 같은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야기들이 아무래도 많이 접하거나 욕심을 내는 물건들 거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고 실제로 이렇게 저주 걸린 물건이나 오늘 또 이제 저주 걸린 집 뭐 이런 것들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그런 일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다행히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어떤 물건에 대해서 이 물건이 있으면 뭐 재수가 없다든가 불운하다든가 이런 거는 별로 이제 어, 겪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종종 있더라고요. 특히 다른 사람들이 입었던 옷 같은 경우 안 그러신 분들도 많지만 일부러 구제를 구입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그런 옷을 입었다가 이상한 일을 겪으시는 분들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중고 제품을 또 멀리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반면에 전혀 상관없으신 분들도 있고요. 네. 이것도 뭐 사람의 그 체질이라고 하면 이상하고요. 사람의 그 영적인 그 뭐랄까 느낌, 영적인 밸런스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발생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메두사님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오셨어요.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이렇게 직접 채팅을 해주시면 라이브 때 직접 채팅을 해주시고 그러면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네, 그냥 눈으로만 봐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또 이렇게 채팅에 참여해 주시면 저로서는 이제 또 힘이 나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중간중간에 힘을 주시면 굉장히 반갑고 기쁘고 또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의 세 번째 이야기 한번 또 가볼까요? 네. 자, 세 번째 이야기는 어느 미스테리한 한 남자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1954년 여름입니다. 도쿄 하네다 공항에 중년 신사가 유럽에서 도착한 후 입국 수속을 받습니다. 모든 것이 평범하게 진행이 되어 입국을 하는데 그런데 이 사람의 국적이 문제가 돼요. 그는 자신이 유럽의 토레드라는 나라에서 왔다고 자신있게 말했는데요.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그런 나라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신사가 여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여권에 일본과 다른 여러 나라들을 전에 다녀갔던 스탬프가 여러 개 찍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여긴 공항 직원이 지도를 펼쳐서 그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를 묻자 그는 프랑스와 스페인 사이에 있는 아주 작은 나라, 안도라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 국가를 짚으면서 이거 잘못 표기된 것이다. 여기가 토레드라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이 사람이 말하는 회사 이름, 그리고 이 사람의 그 여행자 수표에 적혀 있는 은행 이름도 세상엔 존재하지 않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상하게 여겨진 이분은 근처 호텔 꼭대기층에 감금이 됐는데요. 직원 2명이 밤새 이 사람이 어딜 가지 않게 지키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이분은 감쪽같이 사라지고 없어졌대요. 아무 흔적도 없이요. 전혀 아무런 흔적도 없었다고 합니다. 분명히 방을 나간 흔적도 없었대 말이죠. 과연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어쩌면 이 신사는 혹시 다른 차원에서 온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의 3번째 이야기, 실화 사건이었습니다. 네, 제가 이야기하는 동안 바드님. 그렇죠. 사람의 탐욕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네네. 형제님 어서 오세요. 네. 일하고 계시는군요. 네네. 소위 뭐 평행이론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뭐 저도 어려서부터 워낙에 이 공상을 많이 하고 그랬던 사람이다 보니까, 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 비슷비슷한 세상들이 여러 개 겹쳐 있는 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귀신이란 존재도 그 겹쳐 있는 존재를 우연히 본 게 그게 귀신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돈가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괜찮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3가지 이야기를 했고요. 또 이제 앞으로 4가지 이야기가 남았으니까 네 괜찮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 사건 외에도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갑자기 사라진 이 신사 이분 사건 외에도 그렇죠, 쓰기님. 외계인 같은 걸 수도 있죠. 네. 갑자기 이렇게 사라진 걸 보면 또는 뭐 우리랑 비슷한 부류의 다른 세계 뭐 이런 데서 왔을 수도 있고요. 돈가스님 그쪽도 대구도 비가 많이 오는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일들이 가끔 전에도 한번 소개시켜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도대체 정체를 알 수 없는 가지고 있는 물건도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이랑 비슷하긴 한데 전혀 다른 그런 물건들을 가지고 있고 갑자기 사라지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뭐 시간 여행자인가 아니면 진짜 평행 세계에서 온 다른 세계에서 온 분인가 뭐 이런 느낌도 있고요. 또 슬기님 말씀처럼 외계인, 미지의 존재, 뭐 이런 어쨌든 뭐 미지의 존재인 거죠. 네. 현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미지의 존재일 수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신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접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사람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당국에 바로 넘기지 왜 하룻밤을 감금을 했을까? 그 생각도 좀 들어요. 아니면 당국에서 감금을 한 걸 수도 있겠네요. 네, 조사하기 위해서. 아무튼 조금 아, 아, 어떻게 보면 아쉽다. 그래서 그 사람을 지켜봤으면 뿅 하고 사라지는 것도 볼 수 있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네. 현정님은 출근하시고 지금 듣고 계시고요. 네. 그래서 세상에는 참 미스테리한 이야기들이 많이 넘쳐난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비가 많이 와서 퇴근할 때가 걱정이 되세요, 현정님? 비가 무척 많이 오나 보네요. 그쪽은 걱정하실 정도면.
지금 3편 했고요. 이제 4편 남았습니다. 네. 그래도 이렇게 일하시면서 들어주시는 분들 정말 대단하시고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마음이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음이님 계시는 곳도 비가 많이 오나요? 네, 다들 비가 많이 온다고 그러시는데 저는 지금 커튼을 닫아놔서 잘 모르겠어요. 라이브 시작하기 전에는 비가 안 왔었는데, 네. 바람도 많이 불고 그래서 그런 날씨군요, 오늘. 네.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오전에는 거의 밖에 안 나가요. 네. 오전에는 이제 줄곧 집에서 이제 일을 하고 점심 먹거나 이제 밖에 나가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밖에 상황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집에 있는데도 긴팔을 입었거든요. 긴팔을 입었는데도 오, 쌀쌀해요. 네. 어. 마음이님 그러세요? 네,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또 녹화본까지 또 챙겨주시고, 네. 바쁘신가 봐요. 네, 바쁘시면 좋죠. 네. 역시 마음이님 계시는 곳도 바람이 많군요. 그렇죠. 바람이 많으면 이게 우산을 써도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대구도 바람이 태풍급이구나, 지금. 네. 저만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미스테리한 세계에서 라이브를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였군요. 네. 아, 네, 보영님 안녕하세요. 네, 비 오는 금요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 저는 뭐 비가 오는 걸 그렇게 싫어하진 않는데 가끔 비 오는 날씨 즐기는 편이에요. 근데 바람까지 부는 건 저는 되게 싫더라고요. 바람이 불면 밖에 다니면 옷이 다 젖고 네, 굉장히 힘들죠. 네. 그러네 오늘은 날씨가 뭐 막걸리나 뭐 곱창이나 뭐 이런 것에 아니면 삼겹살 뭐 이런 거에다가 막걸리나 소주 한잔 하기에 굉장히 좋은 날씨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저도 저녁에는 불고기를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공명님 어서 오세요. 네. 지금까지 세 가지 이야기 했고요. 자, 이제 또 네 번째 이야기 슬슬 시작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보영님은 안산이시구나. 안산에는 비가 잦아들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 이쪽 한반도가 비슷비슷한 것 같아도 살짝살짝 차이는 있어요, 보면. 그죠? 네. 비가 거의 뭐 전국에다가 거의 다 흐린 것 같은데 비가 오는데 이제 좀 잦아드는 지역도 있고 태풍급으로 바람이 많이 부는 지역도 있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네 번째 이야기 이번엔 기묘한 이야기입니다. 기묘한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회사 다닐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저는 보통 아침 이른 시간에 버스를 타곤 했어요. 입사하고 나서 3년째 늘 같은 패턴이었죠. 회사에 일찍 나가는 편이라 늘 자리에 앉거나 서 있더라도 여유 공간이 늘 있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웬일인지 알람이 작동하지 않아서 늦게 일어나 많은 버스를 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붐볐고 저는 꽉 끼는 버스에서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저를 부르는 겁니다. 무거운 것 같은데 그 가방 나한테 맡겨요. 요즘도 가방 들어주는 사람이 다 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호의를 베풀겠다는 사람을 쳐다봤어요. 그 사람은 제 옆에 좌석에 앉아있는 분이었는데요. 양복을 깔끔하게 빼입은 노 신사였습니다. 잠깐 망설이던 저는 제 두툼한 서류 가방을
노신사에게 넘겼습니다. 실은 집에서 노트북을 챙겨와서 조금 무겁던 참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손이 자유로워지고 몸이 가벼워지니까 핸드폰이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손으로는 위쪽에 있는 손잡이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핸드폰을 이제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버스가 정류장 근처에서 끼익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예상을 못했겠죠. 한참 뒤로 밀려났습니다. 거의 넘어질 뻔한 걸 마침 거기 있던 같은 회사 다니던 김 선배라는 사람이 잡아주었습니다. 웬일이냐? 네가 이렇게 늦게 출근을 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김 선배와는 평소 서먹하고 별로 안 맞는 사이였어요. 그래서 대충 인사를 하고 늘 삐딱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인사를 하고 저는 다시 제가 서 있던 자리로 갔습니다. 여기 있던 노인분은 어디 갔지? 제가 서 있었던 그 좌석, 노인이 앉아있던 좌석에 그 노인이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제 가방도 그 자리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버스가 정류장에 서는 시점이었는데 출입구 쪽을 딱 돌아보니까 그 노신사가 제 가방을 든 채로 막 버스를 내리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완전히 황당했죠. 뭐 저런 사람이 있어. 도둑인가? 짜증난다. 그래서 저는 바로 떠나려던 버스에서 내려서 출입구에서 내려서 그 노신사를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노신사가 뭐 이렇게 걸음이 빨라요? 벌써 그 노신사는 버스에서 내려서 한 골목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노인이 동작도 빠르네. 역시 도둑이라 그런가? 저는 잽싸게 그 노인을 따라 골목 쪽으로 꺾어졌습니다. 여기 가방이 있네? 아마도 골목으로 들어가서 노신사는 마음이 급했든지 가방을 골목 입구에 내려놓고 주랭랑을 친 거였습니다. 저는 얼른 그것을 챙기고 노인이 어디로 갔는지 살폈습니다. 여기 막다른 골목인데? 골목 양쪽으로 굉장히 큰 건물이 있어서 다른 곳으로 갈래야 갈 수가 없는 막힌 골목이었던 거죠. 그런데 노인은 감쪽같이 사라지고 없었어요. 도대체 사라질 곳이 없는데도 말이죠. 분명히 저는 노인이 골목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봤고 골목 입구에서 제가 지키고 있었습니다. 가방을 챙기고. 근데 노인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어쨌든 저는 가방이 더 중요했기에 일단 가방 안에 물건들이 제대로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물건들은 그대로 있기는 한데 물건을 다 체크해 놓고 보니 너무너무 이상한 거예요. 노신사는 도대체 어디로 간 거야? 어디로 사라졌는지 알 길이 없었거든요. 분명히 이 사람 골목으로 들어가고 가방도 골목 입구에 있었는데 도대체 이 사람 어디로 갔을까? 하지만 전 가방을 찾았고 또 출근 시간이 꽤나 늦었어요. 그 생각을 할 시간이 더는 없었죠. 이러다 지각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다시 큰 길로 나와서 택시를 부랴부랴 잡았습니다. 그리고 택시에 타서 지각은 면하겠네 하면서 좀 릴렉스를 했죠. 그런데 택시를 타고 가면서 참 오늘 이상한 출근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바깥을 이렇게 보는데 저 앞에 버스 한 대가 뒤집어져 있는 게 보였습니다. 운이 없게도 큰 트럭과 정면 충돌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저 버스는 내가 탔던 버스 같은데? 방금 전 제가 탔던 그 번호의 버스였어요. 그리고 제 눈에 아까 버스에서 봤던 김 선배가 들것에 실려서 앰뷸런스 차량 안으로 옮겨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 이게 무슨 일이야? 하지만 출근은 해야만 했죠. 뒤숭숭한 마음으로 회사에 출근한 저는 오후쯤 김 선배가 병원에 실려갔다가 결국 죽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버스에 탄 대부분의 손님들이 중상 아니면 사망이라는 뉴스도 보게 되었죠.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안 잡혔죠. 두려운 기분에 집으로 퇴근할 때도 한참이나 돌아서 가는 지하철을 탔습니다. 흔들리는 지하철 안에서 아침에 봤던 그 노신사가 떠올랐어요. 그 신사분이 아니었으면 나도 다치거나 죽었을 가능성이 높구나. 그런데 그 사람은 끝까지 훔쳐가지도 않을 내 가방을 왜 들고 갔던 걸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이상한 일이다라고 느끼게 됩니다. 지금까지도 저는 그 노신사의 정체가 매우 궁금합니다. 과연 그는 단순한 도둑이었을까요? 아니면 저를 보호하려고 나타난 미지의 존재였을까요? 아직도 제게는 가장 큰 미스테리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의 네 번째 이야기, 기묘한 이야기였습니다. 네, 제가 이야기하는 동안 정님, 감사합니다. 네. 파절에 막걸리 한 잔 오늘 해야 되겠네요. 네. 정님 늘 응원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후원해 주신 금액은 채널 발전을 위해서 소중하고 귀중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제가 이야기하는 동안 하늘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그러셨어요. 네. 저희가 늘 금요일, 별일 없으면 금요일 오전 10시 40분 전후 라이브 진행하고요. 제가 혹시라도 일이 있을 땐 토요일 오전 10시 40분 전후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민님, 안녕하세요. 그러전에도 조금 궁금했습니다. 장민님 오늘은 안 들어오셔서. 바뀌시군요. 네, 밖에서 바쁘실 텐데, 그래도 또, 댓글 남겨주셔서 장민님 감사합니다. 네.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자, 그죠. 노인이 살려주신 것 같죠? 현재님. 만두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 댓글 잘 보고 있습니다. 늘 감사한 마음이고요. 만두님. 이렇게 라이브 채팅도 들어와 주시니까 굉장히 감사하네요. 네. 그쵸. 하늘님. 네. 저도 그런 생각했어요. 조상님일까? 아니면 공명님 말씀대로 수호천사가 아닐까? 그죠? 이 동양식으로, 한국식으로 생각하면 조상님일 것도 같고, 또, 이 서양식으로 생각하면 공명님 말씀대로, 아, 그, 수호신일 것 같고요. 네. 데이비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동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죠? 수호천사든 뭐 조상님이든, 어쨌든 미지의 존재가 와서 이분을 도와주셨네요. 네. 그 운명이라는 게 그 순간순간에 갈리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뭐, 안 좋은 사고 같은 거 있을 때 안타깝지만, 원래 타기로 했었던 사람은 그 차량이나 비행기에 안 타고 또 갑자기 타서 또 안 좋은 일을 겪고 그런 일들이 있는데 운명이라는 게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기도 하고요. 천운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굉장히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굉장히 제가 가끔 하지만 기묘하게 또
어이없이 이렇게 생을 마감하는 분들도 있고, 네. 만약에 수호천사나 수호신이 있다면 그 수호천사나 수호신의 파워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면 그것도 약간 뭐 수호천사가 세신 분들은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슬픈 일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수호천사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네. 잠깐 물 한 잔 마시고 또 다음 이야기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이야기로 이제 또 가볼까요? 네. 다섯 번째 이야기인데요. 오늘의 다섯 번째 이야기인데, 저주받은 집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네. 미국 루이지애나에 있는 머틀 대농장이라는 곳이 있대요. 네. 여기가 가장 그 저주받은 집 중에 하나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그 소문에 의하면 이 머틀 대농장은 적어도 12유령이 왔다 갔다 하는 집이라는 소문까지 떠돈다고 하네요. 네. 그런데 그 유령들의 대표격으로 줄로에라는 하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칠로에라는 분이 그 대농장의 하인이었는데요. 어느 날 귀가 잘려나갑니다. 무언가 듣지 말아야 할 것을 들었다는 이유에서 이분을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가 이 칠로에라는 하인의 귀를 자른 것이죠. 아무튼 그래서 이 칠로에라는 이분은 그에 대한 복수로 이 주인집 두 딸의 그 생일 케이크에 사람이 먹으면 안 되는 것을 넣어서 죽였다고 합니다. 그것이 또 발각이 됐나 봐요. 그래서 이 칠로에라는 이분은 동료 하인들에 의해서 목이 매달려져서 죽음을 맞이하게 됐죠.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그 농장에는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무섭다고 생각했는데요. 이 터번으로 닫힌 길을 이렇게 가린, 터번을 여기다 탁 씌워놓은 거예요. 이 닫힌 길을 가린 유령이 붕붕붕붕붕 떠돈다고 하네요. 오늘의 다섯 번째 이야기, 루이지애나에 있는 저주받은 집, 실화 사건이었습니다. 네, 제가 이야기하는 동안에 만두님 후원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파이팅 하겠습니다. 만두님이 후원해 주신 후원 금액은 채널 발전을 위해서 소중하고 귀중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진님 오셨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예, 녹방으로 들으시는데 또 후원까지 해주시고요. 예, 성진님 오늘도 라이브 어김없이 들어오셔서 글 남겨주시고 또 후원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후원해주신 금액은 채널 발전을 위해서 소중하고 귀중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성진님이나 만두님 또 정님 또 그 외에 장민님 또 많은 분들 계시잖아요. 후원해주시는 제가 일일이 다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한데 네. 그리고 오늘 또 후원해주신 만세님, 마음이님 뭐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후원해주신 금액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마이크도 새로 바꾸고 네. 좀 더 이 채널을 좀 더 세련되게 하기 위한 작업들 또는 그런 장비들을 계속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네. 미처 말씀 못 드린 분들
게는 좀 죄송하네요. 네, 지금 막 생각나는 분들만 제가 호명을 해서요. 네, 아무튼 후원해주신 금액 때문에 많은 발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주받은 집은 사실은 미스테리 공포 이쪽 파트에서 굉장히 단골 소재죠. 네, 저도 뭐 자주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는데 이번 이야기는 그 이 닫힌 귀에 그 터번 천 같은 거를 이렇게 둘러서 이 귀신이 유령이 떠다닌다라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장미님 병원 가셨어요? 검사? 그러시구나. 네. 음, 뭐 어떤 검사인지 모르지만 병원 일은 아, 귀찮기도 하고 힘들잖아요. 네. 편히 검사 받으시고 이렇게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와중에도 또 이렇게 라이브를 켜놓으셨다라니까 굉장히 감동입니다. 최고입니다, 장미님. 지승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강검진 받으러 가셨어요? 건강검진도 힘들더라고요. 힘들어요. 네. 내시경 특히 힘들고, 네. 네, 장미님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는, 언제 받았지? 작년 가을에 한번 받았어요. 작년 가을에 한번 받았는데, 뭐, 뭐 괜찮더라고. 괜찮은데, 뭐, 살짝 안 좋은 그 혈액 수치 같은 거 있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나이가 조금 됐나 봐요. 약간 이제 윗도는 수치들도 있고 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운동 열심히 하고 먹는 것도 좀 조절하고 하려는데 잘 안 돼요. 네. 네. 그래서 건강검진 받기 전에 늘 뭐 이렇게 떨리더라고요. 네. 혹시라도 또 뭐, 귀찮은 것도 귀찮은 거지만 사람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근데 늘 하고 나면, 어, 안심이 되죠, 오히려. 그래서 하는 게 더, 할 수 있으면 자주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것 같고 또 관리하게 되더라고요. 네. 여기 우리 소리님들도 다 뭐 건강검진 하시겠지만, 수치가 조금이라도 올라가는 게 있다 그러면 근심이 돼서 관리하게 되고 그래서 뭐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자, 오늘의 다섯 번째 이야기를 했고요. 자, 여섯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는 굉장히 간단한 이야기인데, 기이한 죽음에 속하는 거예요. 네, 기이한 죽음에 속하는 건데, 정말 어이가 없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립니다. 오늘의 여섯 번째 이야기, 실화 사건입니다. 네. 혹시 여러분들 코트로 만든 낙하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일명 코트 낙하산인데요. 여기에는 슬프고도 기이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재단사이면서 발명가인 프란츠라는 프랑스 사람이 계세요. 이분이 1912년 에펠탑에서 자신이 직접 만든 낙하산을 실험하고자 합니다. 처음에는 뭐 마네킹에다가 낙하산을 입혀서 실험을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막상 올라가 보니까 에펠탑에 올라가 보니까 욕심이 생겼는지 아니면 다른 변수가 생겼는지 이 프란츠란 분 자신이 직접 뛰어내리기로 결심을 합니다. 하지만 코트 낙하산은 전개되지 않았습니다. 펼쳐지지 않은 거죠. 그냥 뛰어내린 격이 되고만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밑에 안전장치, 요즘 같았으면 안전장치라도 했을 텐데, 안전장치도 없었던 모양이에요. 벌써 뭐 100년도 넘은 일이니까요. 그래서 결국 떨어졌죠. 그리고 돌아가시고 맙니다. 너무너무 어이없고 안타깝고 슬픈 죽음이죠. 그래서 안타까운 이 발명가의 죽음인데요.
이런 발명가들이 꽤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가끔 발명가들이 어이없이 돌아가신 이야기를 소개를 해드릴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네, 오늘의 여섯 번째 이야기 코트 낙하산이었고요. 간단한 실화 사건이었습니다. 네, 너무 어이없죠. 너무 어이없어요. 근데 이제 발명가 분들 중에서 꼭 본인이 실험을 해야 이 직성이 풀리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본인의 그 안위도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안 그러고 예전에 그 제가 소개해드렸던 뭐 발명가나 아니면 의사들 중에 본인 또 피부에 주사를 놔서 본인은 이제 실험용 쥐로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네, 공명님, 저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분들 때문에 결국은 발전을 하는구나. 우리가 쓰고 있거나 접하는 것들이, 네. 아, 그런데 저는 그게 이제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게 노력을 하셔서 그걸 했는데 왜 꼭 본인이 해야 되느냐. 아, 물론 이제 나름의 이유가 있겠죠. 네. 브루스님. 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네. 저희 소리나는 책방에 라이브를 제외한 업로드되는 작품들은 모두 창작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같은 라이브에서는 제가 실화 사건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진짜 실제고요. 그리고 기묘한 사건도 창작물입니다. 음, 다른 곳에서는 들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죠. 네. 네, 수기님 맞아요. 이렇게 거의 뭐 이제 또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아, 몸을 사리지 않는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살고 또 편리하게 살고 또 어떤 병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많이 구제가 되고 이런 것 같습니다. 네. 음, 의미가 굉장히 있는데 안타까운 거죠. 네. 너무나도 그냥 그 속사정은 모르잖아요, 우리가. 근데 너무나 이렇게 안타깝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게 좀 아, 속상한 거죠. 네. 뭐 근데 낙하산은 타본 적이 저도 없어요. 네. 뭐 이 우리 소린들 중에 남자분들 중에 뭐 특전사라든가 뭐 특수부대 이런 데 가신 분들 갔다 오신 분들은 어, 점프를 하니까 낙하산 타신 분들이 있을 거고 또 레저를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니까 계실 것 같고요. 아, 여성분들도 계시겠네요. 네. 그 레저를 하는 분들도 계시니까 낙하산을. 만두님 감사합니다. 네. 네. 칭찬해 주시니 저도 모르게 또 이렇게 입이 쪽 벌어지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으쌰으쌰 많이 해주세요. 네. 굉장히 뭐 가끔 뭐 악플도 있긴 하지만 뭐 누구나 뭐 제 작품을 좋아할 수는 없으니까요. 근데 거의 대부분 99.9% 이상이 좋은 댓글, 선플 남겨주시고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도움이 되고 저는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 다른 유튜버들보다 댓글 좀 자주 보는 편일 거예요. 왜냐하면 늘 글을 쓰고 있기 때문에 글 쓰다가 지루하면 댓글 쓰고 댓글 보고 그러거든요. 댓글 보고 그러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힘이 쫙쫙 들어와요. 화이팅 화이팅 이렇게 해주시니까 그럼 네 열심히 써야지 이런 생각 들거든요.
아, 써니님 오셨네요. 네, 오랜만이에요. 네, 반갑습니다. 네, 계속 듣고 계셨군요. 네, 궁금하기도 했었어요, 써니님. 네. 네, 그래서 소리나는 책방은 계속 어, 쭉 계속 창작 스토리로 가려고 하고 있고 또 제가 또 원래 글 쓰는 사람인지라 네, 이렇게 뭐 제가 쓰는 게 편하기도 하고요. 힘들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어, 우연찮게 창작 스토리로 하게 되는데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제가 여러분들 계속 라이브 들어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30대 초반 정도까지 방송 일을 조금 했었는데 작가 일을 했었는데 전혀 빛을 못 봤던 사람이잖아요. 꽃을 피우기는커녕 전혀 빛을 못 봤었는데 아, 유튜브 늦게 넘어와서 네, 넘어와서 굉장히 행복한 시간을 작가로서 굉장히 행복한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두 여러분들 덕분이고요. 네. 그리고 저랑 코드가 맞는 여러분들을 여기 유튜브에서 만나게 돼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역시 내 글을 좋아하는 분들이 세상엔 꽤 많았어. 라는 이 생각이 굉장한 기쁨이 되고 굉장한 에너지가 되더라고요. 그것들을 또 우리 소리님들이 댓글에 또는 라이브 채팅에 자주자주 표현해 주시니까 굉장히 힘이 나요. 굉장히 힘이 나고 네, 활력소가 됩니다. 네. 사실 뭐 하루 종일 글 쓰다 보면 지루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거든요. 네. 힘들 때도 있고 그런데 그럴 때마다 댓글 보면서 웃기도 하고 또 같이 슬퍼하기도 하고 이러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좋은 것 같아요. 공명님 그러셨어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어, 대단하신데요. 네. 지난번에 공명님이 저도 글 한번 써봐야 되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셔서 글 쓰시려나? 라는 생각했는데 사실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은 주위에도 많아요. 근데 진짜로 그걸 실행에 옮기시는 분들은 많지 않거든요. 그걸 직접 실행에 옮기셔서 쓰시는 분들은 계속 쓰실 수 있는 분들이에요. 네. 축하드립니다. 이제부터 무한한 글들을 쓰실 수 있는 스테이지로 올라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글들이 이렇게 쌓이게 되면 어딘가에 발표하고 싶은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러면 뭐 요즘에 사이트들 많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많이 썼었는데 웹소설이나 뭐 이런데 그런데 하다가 또 인기도 얻고 그렇게 되면 또 뭐 저처럼 유튜브를 하실 수도 있고 네, 이렇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명님도 저처럼 오디오북 이쪽을 하시게 되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같이 으쌰으쌰 그럼 재밌을 것 같은데요. 네. 써니님, 감사합니다. 네. 아, 네, 그러신 것 같아요. 굉장히 표현들을 많이 해주시니까요. 네. 아, 피라님, 안녕하세요. 매번 듣기만 하다가 실방에는 처음 들어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도 이 사람인지라 듣기만 하시는 분들이 들으시는 분들이 지금도 그렇고 업로드한 동영상도 그렇고 들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라는 걸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데도 이렇게 글을 직접 남겨주셔야 이렇게 감이 오더라고요. 네. 써니님 감사합니다. 공명님 아니에요. 저는 누구 글 그렇게 뭐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아직은. 네. 저도 아직 많이 배워야 되고요. 네. 아무튼 공명님의 글쓰기를 응원합니다. 네. 자, 기분 좋은 소식이었고요. 네. 저도 모르게 좀 누가 글 쓴다 뭐 이런 얘기하면 저도 모르게 이렇게 막 업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도 타유 안에 있는 어떤 저주받은 집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실화 사건입니다. 1929년에 세워진
바로크 스타일의 민속저택이라는 데가 있대요. 타이안에. 근데 여기가 유령저택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타이안의 한 시골에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저택이 갑자기 가족들이 떠난 1950년대 이래로 방치되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때부터 이제 미스테리한 장소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곳도 다른 미스테리한 장소와 마찬가지로 가족들을 둘러싼 이야기와 왜 그들이 이 아름다운 저택을 떠났는지에 대한 소문이 무성하다고 합니다. 소문에 의하면 그 집에서 일하던 한 여자가 이 집 주인과 관련된 안 좋은 구설수에 휘말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괴로워하다가 우물에 빠졌다고 해요. 어떻게 빠졌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고 누군가 뒤에서 그녀를 민 게 아니냐라는 추측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그게 가깝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 후로 그녀가 유령이 되어서 그 집안 사람들이 그 저택을 떠날 때까지 저주를 내렸다고 합니다. 결국은 살 수 없었기 때문에 유령이면 왔다 갔다 했겠죠? 살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집을 버려두고 도망을 갔고요. 그리고 몇 년 후에 그 저택을 중국 국민당의 당원들이 점유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그 유령을 받는지 그 저택에서 죽어나가게 됩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고요. 많은 숫자가 죽어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 저택을 더욱 유명하게 만든 기폭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후로 이 저택은 유령의 집이라고 타이완에서 소문이 나서 지금까지도 굉장히 유명하다고 합니다. 지금도 유령이 나올 수도 있겠죠. 믿거나 말거나요. 네. 오늘의